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취소돼 오늘 아침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과 관련해 강요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50명의 여성과 어린이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 5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중국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선봉에 섰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돼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의 도발인데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진체 등 낙하물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윤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 그리고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705초 만에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 발표는 발사 3시간 만에 곧장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한다며 빠른 기간 내에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된 우주 발사체를 즉각 포착했으며 현재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우주 발사체는 백령도 상공과 한반도 최남단인 이어도 서쪽을 통과했으며 낙하물이 떨어진 해상 위치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낙하물을 인양해 북한의 기술력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에선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NSC 회의에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SC는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유효한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SC 논의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연합 정보감시정찰 투입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본도 기시다 총리 주재로 NSC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성공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북한이 위성 발사를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반응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발표에 확인 불가이며 검증 중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등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nd are consulting with ROC and Japan, as well as other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So I can confirm that we are aware of that, but we're still assessing the success of the launch. 다만 미국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자 긴장공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주체 발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지적한 것인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도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이 위성 발사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이후 이뤄져서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부분을 미국이 상당히 우려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나왔습니까? 일단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기술 이전 여부 알지 못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이후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발표한 배경에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 투표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필요한 행동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북한의 유엔 제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이런 탄광들에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억류된 국군 포로들을 강제 노역시켰는데 국군 포로들과 함께 생활했던 북송 제1교포가 당시 생활을 증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교포 이상봉 씨가 탄광에서 만난 국군 포로의 얼굴을 떠올려 그린 그림입니다. 1960년 북송된 제1교포 이상봉 씨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함경북도 유선 탄광으로 자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국군 포로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탄광에서 평생을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갱 밖은 영하 26도, 갱 안은 34도 이상으로 온도차가 극심했고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팔다리가 끊어서 어떤 사람만 나올 수 있지 죽어야 나올 수 있었고 생지옥이야. 특히 유선 탄광에는 1950년대 600명의 국군 포로가 있었는데 이 씨가 일을 시작한 1966년에는 유선 탄광에 9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와 폐병 등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늘 고향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씨가 친하게 지내던 국군 포로 이승식의 가족은 1990년쯤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인민재판으로 총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무릎에 꽁꽁 묶어놓고 10명이가 앞으로가 구령과 맞춰서 민족발전자 이순신 가족에 대해서 단발로 쏴.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석방된 국군 포로는 8천여 명뿐입니다. 북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는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외교 안보 전문가와 일반인 1,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훔친 개인정보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또 채굴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이메일입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고지서라며 납부금 확인을 위한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발송자는 북한 정찰총국사나 해킹 조직 김숙희로 링크 접속 시 몰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겁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의 해킹 피해자만 1,468명에 달하는데 지난해의 30배로 일반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북한 김숙희 조직은 작년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집중하였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일반인까지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훔친 개인정보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경유 서버를 통해 채굴도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가상자산이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피하면서 가장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숙희가 심은 피싱 프로그램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인력 감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어젯밤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노조 측이 예고한 총파업은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하철이 평소와 다름없이 플랫폼에 도착하고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어젯밤 서울교통공사 노사 단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이 취소돼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노사교섭은 어제 오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이견을 좁혀갔습니다. 사측은 17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명이 넘는 인력 감축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무리한 인원 감축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약 5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양측은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먼저 노사는 신규 인력 660명을 뽑은 뒤 협의를 거쳐 안전 분야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안전 공백 없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차 파업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사는 경영 합리화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도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의대생들의 전공의 실습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실수를 하면 선배들에게 크게 혼도 나고 벌도 받으면서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쇠파이프로 때리고 돈을 뺏었다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전남 광주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교수의 상습 폭행을 폭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 대학병원 복도입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데 교수가 전공의에게 손찌검합니다. 전공의는 계속 고개를 숙이지만 또다시 뺨을 때립니다. 다른 과 전공의와 어울린다며 복도에서 훈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보다 더한 폭행 정황이 담겼습니다. 의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뻔을 말했는데. 교수의 언성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됩니다. 이게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참다 못한 피해 전공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휠 정도로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그동안 묵인시됐던 전공의 폭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결심했다며 해당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피해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미 예약된 외래나 수술 이외에 모든 진료를 금지시켰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입장문을 내 피해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 황의조 선수는 해당 영상은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18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황 씨 측을 상대로 해당 영상 피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다며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씨가 구속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공개하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포자가 황의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유포자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혹시 나올까 봐 그러는 것이든 추단해 볼 뿐. 황 씨 측은 악의적인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처벌 불원과 관련된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때리고 차를 부수며 돌아다닌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이른바 MG 조폭이었는데 조폭 선배들이 돈을 잘 나눠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세력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 주위로 모여든 남성들이 유리창을 향해 여러 차례 강하게 발길질을 하고 의자로 내리치기도 합니다. 20에서 30대, 어리게는 10대 후반 나이의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MZ 조폭들이 폭력 조직 선배의 차량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선배가 집합을 자주 시키는 등 괴롭히고 이윤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독자 세력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시민 3명을 집단 폭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문신을 드러낸 채 후배 조직원들을 도열시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였습니다. 조직 결성을 주도한 두목은 지난 2021년 마약을 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수감 중인 3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44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했는데 울산 지역에서 폭력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적용한 건 10년 만입니다. 경찰은 이들과 연대해 전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컵밥이나 붕어빵 같은 제품을 파는 노점상들은 워낙 제품 가격이 낮다 보니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고 현금이 없는 손님에게는 계좌이체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점을 노려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여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26년째 장사를 하는 김영순 씨. 컵밥을 먹고 가는 손님들이 제대로 계좌이체를 안 해줄 때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손님 계속 서 있는데 그거 쫓아갈 수도 없잖아. 망설임 일단 그냥 말았어. 땅콩 과자나 호떡, 붕어빵 등 간식을 파는 다른 노점상들도 마찬가지. 눈속임으로 2,000원을 200원만 결제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경범죄인 무전 취식은 돈을 안 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고조차 못합니다. 하루에 막 2, 30건 찍히면 그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돈이 안 들어온 거는 확인이 힘들어요. 자구책으로 일부 노점상은 계좌이체 음성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컵밥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입금 5,000원. 이체 들어갔습니다.
알림과 함께 결제 내역이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용료도 무료이고 스마트폰에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노점상들에겐 비양심적인 일부 손님들로 인해 추워지는 날씨 이상으로 더 추위가 느껴지는 초겨울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전희진 씨가 차기작으로 새 드라마 활동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소속사는 전희진 씨가 드라마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남편 이선균 씨의 마약 스캔들 이후 향후 배우 행보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작품 활동에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다며 누리꾼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선균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선균 씨는 마약류 간이 씨약 검사와 모발, 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또 지드래곤은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간다며 자신의 반려견을 버리고 간 견주의 메모가 SNS를 통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묶어놓고 간 반려견에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 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전한 바가 있는데요. 3주가 지났지만 강아지가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어 3개월간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견주가 남긴 메모를 접한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버리면서 하트에 웃음 표시까지 하다니 눈을 의심했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견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트롱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전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남편을 꽉 잡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외신에 따르면 브리지트 여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강한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의 시계를 톡톡 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나 떠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순히 따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라는 짧은 평가를 했다고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휴직계를 조작해 가짜 서류로 각종 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가짜 서류로 타낸 돈이 16억 원을 넘겼는데 당국은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까지 IT 스타트업 회사가 있던 사무실입니다. 이곳 대표 20대 A씨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 약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마련된 각종 보조금을 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은 단축 영업을 한 것으로 꾸며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을 타냈고 여행사 대표는 가짜 휴직 동의서를 받아 3억 5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일당은 15개 업체에 110명, 그 규모만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은 비대면 기관들이 워낙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게 아닌가 저희들. 경찰은 이 가운데 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지급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일명 다다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신림역과 서원역에서 흉기난동 같은 범죄가 발생하자 여기에 대응하자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놓은 행동 요령입니다. 그런데 달리고 피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피해를 막지 못할 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공중 화장실. 벽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릴 수 있는 응급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버튼을 직접 누를 수 있지만 누를 수 없을 때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취재진이 기찻길 정도의 소음인 100데시벨 가까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비상벨에 달린 스피커로 연락이 돼야 합니다. 12구 참사가 났던 이태원 골목과 불과 450m 떨어진 공중화장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이 음성인식 비상벨은 살려달란 목소리나 파손음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전국에 2,00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비상벨 설치 업체 측은 지자체나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동 기준을 정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점검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벨이 여성 목소리만 인식하거나 특정 단어만 알아듣는 등 현장마다 기준이 달라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신림동엔 이마저도 없고 누르는 비상벨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벨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들릴 때 있을 때 봤을 때 그때 이런 게 있구나 한 거지 평소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고. 설치된 비상벨과 거리가 멀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더라도 위급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국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중처법 적용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늦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 여야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효한 혁신위원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자리해 생전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수요를 발표한 정부가 의료 현안 협의체를 엽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찰스 3세 공식 환영식이 어젯밤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BTS와 손흥민을 언급하며 영국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영접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에 도착합니다. 찰스 3세 국왕 부부와 만난 뒤 영국 왕실과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진 의장대 사열에서는 아리랑이 연주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하이라이트인 황금 마차에 찰스 3세와 탑승했습니다. 버킹엄 궁까지 가는 이 마차 행렬에 김건희 여사와 공식 수행원 9명이 함께했습니다. 궁에서는 찰스 3세가 주최하는 오찬이 진행됐고 찰스 3세는 한국 관련 왕실 소장품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양국은 닮았다고 강조했고 영국 상원 의원들은 연설 중 30여 초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은 6.25 전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8만 명을 파병했다며 전사자들의 희생을 한국인이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주 대구에 이어 어제는 대전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몰렸고 한동훈 장관은 기념 촬영과 사인을 이어나갔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치 경험이 없어 여의도 문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5천만 국민화법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점검차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 이어 대전에도 한 장관을 응원하는 피켓과 함께 지지자 수십 명이 몰렸고 한 장관이 일일이 기념 촬영, 사인을 해주면서 줄까지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냅니다. 이처럼 연일 현장을 방문하는 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할 일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장관은 카이스트를 방문해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래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어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놓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총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슈퍼 빅텐트를 승부수로 띄웠는데요. 혁신위가 어제 만난 민주당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중도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집안 단속부터 하라는 쓴소리도 나왔지만 총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상황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려는 슈퍼 빅텐트의 핵심은 중도보수지대의 확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를 영입해 중도층 민심을 얻고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급력을 조기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인데 두 사람 모두 연대 가능성 자체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일반론적인 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저에 대한 문제는 그 정도로만 하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들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슈퍼 빈텐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비명계와의 연대는 당장은 어렵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감을 가진 이들과의 연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김기현 대표가 구상한 슈퍼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당내 화합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내에서는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소환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원 장관은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을 위해선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옆에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신데 여기가 실세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원 장관에겐 1기 신도시 문제 대신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고 한 발언 취지를 묻자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행동으로 이어졌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납니다. 참 멋진 분이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원 장관이 혁신위의 요구였던 수도권 험지 도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내 파장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에 진땀을 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져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왔던 행사에서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도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여당은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주인공은 지난해 4월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적 있는 최광욱 전 의원입니다. 현 정권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데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당장 민주당에서부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SNS에 말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글을 올렸고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삼류 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은 민주당 참석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최 전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사과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부적절한 언행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여성 의원 등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도 겐지스강을 찾은 기안84. 몸을 담그고 강물을 마시는 모습에 경악한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인도에선 늘 있는 풍경이라죠. 좀 걱정되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희뿌연 거품. 그리고 그 사이로 전통 의상을 입고 기도 중인 사람들. 그냥 서 있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강물에 온몸을 담그고 얼굴까지 씻어보는데요. 힌두교의 차트 푸자 축제, 성스러운 야무나강에서 기도를 올리는 신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하얀 거품의 정체가 각종 오폐수가 섞이며 생긴 유독물질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거품이 닿으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이런 풍경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 복 대신 병을 얻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잊을만 하면 미라 발굴 소식이 들려오는 남미 페루. 이번엔 5구가 한 번에 발견됐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도시 곳곳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이번엔 축구팀 훈련장 근처에서 찾아냈다고요.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한 유적지. 곳곳에 널린 도자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 한가운데 밧줄로 꽁꽁 묶인 물체가 보입니다. 다름 아닌 미라입니다. 한 구도 아니고 총 5구인데요. 미성년자 넷, 성인 하나. 잉카 문명도 들어서기 전인 1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페루의 한 프로축구팀 훈련장 근처 언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언덕에 쌓였던 8톤가량의 쓰레기를 드러내자 고고학적 가치가 가득한 유적이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는 더운 나라 홍콩.
겨울왕국의 엘사가 등장한다면 홍콩의 겨울도 얼려버릴 수 있을까요? 유명 테마파크에 겨울왕국 테마존이 정식으로 개장돼 화제입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안나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왕국 테마존이 이곳에서 정식으로 문을 연 현장인데요. 더운 나라 홍콩에 안나와 엘사의 고향인 아렌델이 재현됐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엘사의 얼음 궁전, 아렌델 성과 우정의 분수 등이 실제로 조성돼 있다고요. 홍콩 재무장관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한 가운데 현장은 기대감에 부푼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개장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왔다는데요. 그 사이를 누비는 엘사와 안나 공주의 모습,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타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주거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만 남았습니다. 잔해더미 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عملت سخونه ما فيش عندهم دواء ما فيش شيء فيش اي حاجه طب اقول لهم اذا كانت طلع البنت يقولوا ايش بدنا نعمل لك طب يا عمي دووها.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협상 타결이 유력해지는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향된 발언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אנחנו מתקדמים. אני לא חושב שכדאי להכביר מילים אפילו לא ברגע הזה, אבל אני מקווה שיהיו בשורות טובות בקרוב. 이스라엘 정부는 강요 회의를 열어 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은 합의가 이르면 오늘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흘에서 닷새의 휴전 기간,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질 1명당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올해 3분기 전체 가계빚이 14조 원 넘게 늘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잔액은 1,875조 6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14조 3천억 원 많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넘게 급증하며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기혼 여성 중 절반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 여성 794만 3천 명 중 비취업 여성은 283만 7천 명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134만 9천 명이었습니다. 경력 단절의 이유로 육아를 꼽은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상생금융을 취임 일성으로 외쳤습니다.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가장 먼저 언급했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직원에게는 자긍심과 꿈을 줄 수 있는 회사, 주주 기대에 보답하는 경영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절기의 소설인 오늘도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 14도, 장수 16도, 경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 경기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9도, 대전 0.1도, 대구는 2.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6도, 광주 18도, 광주와 부산은 19도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인 모레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